저는 요거는 잡아야 돼요. 자, 뭐의 문제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 그래서 하나 딱 써놔요. 올해요 저당권과 관련돼서 원래는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올해 요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일괄 경매 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는 뭘까요? 봐봐요. 항상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법정지상권 요 문제의 논점이 이거라고. 자, 법정지상권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을 봅시다. 차이점 뭐예요? 건물이 있고 그렇죠. 없고. 요거는 토지에 건물이 없죠. 요거는 토지에 건물이 있다라는 거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럼 법정지상권의 뭐의 지상권, 제1단계 요건 뭐예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안 쓰더라도 딱 머릿속에 숙지해둬야 돼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도 각, 건물도 각,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자,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인정되는 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 이게 바로 임의경매가 돼요. 임의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임의경매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법정지상권 출제가 되고, 요거에 반영 출제가 되는 거고.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없었죠.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건물을 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열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잡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 사람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에 대해서만 낙찰받을 거면 그 경락대금을 받아갈 권한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러면 자 19번 그러면 이제 대규식 한번 풀어봐요. 많이 올라갔대요, 성적이.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괄 경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번은 왜 틀렸는지 저한테 설명해 줘봐요. 2번.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일괄 신청할 의무가 틀렸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른 토지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어리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 의무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가 틀렸다라는 거. 자, 3번은 전부에 대하여. 일부가 따면 토지에서. 자, 일괄 경매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에 신축되어야 하므로 전축한 건물의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기에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X 이렇게 되는 거네. 4번. 무슨 변제가 자, 건물에 대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건물이 포인트예요.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5번은 자, 읽어볼래요?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허용된다죠. 이 사람은 어차피 올 마음이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그래서 올해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그러면 저당권 나왔다 그러면 사례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 아니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나오면 작년에 제일 쉽게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저당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옆에 거기 우측에다 저당권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해 둘 게 뭐예요? 스타트는 자 점이 x라는 거 요걸 또 출발했더라고. 점이 x. 점이 x는 뭐예요? 증점이죠. 증점이요. 그러면 점이 x라는 것은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점이 x.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어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걸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저당권 그러면 이제 점유 X 부동산 일부. 또 하나 뭐예요? 자,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등기 등록. 자,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소유권 및 물건이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소유권 및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및 물건에 관해서. 자, 물건이라 해서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역권. 지역권을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지역권. 자, 그러면, 자, 순서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전에 이제 점이 X. 이게 이제 출제될 거예요. 자, 부동산 일부 X. 부동산. 이게 작년에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소유권 및 물건이다. 그러면 지역권은 어때요? 제외되어 반대예요. 지역권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어때요?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 저건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거든. 채권이거든. 그래서 요 두 개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그러면 세 개를 생각해 줘야 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요 세 개가. 자, 저당권 그러면 점이 X. 요걸 잡아두라고. 점이 X. 자, 그러면 점이 X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이렇게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OX. X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취득. 저당권은 점이 X거든. 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X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선의취득은 어때요? 반대 개념으로 가. 반대 개념. 자, 여기 봐봐요.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저당권의 대상은 되네요. 그러면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죠? 그걸 잡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저걸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을 건가?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X예요, Y예요? X죠. 저당권은 점이 X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네, X. 이렇게 돼. 자, 항상 저당권은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두고, 자, 저당권에서 꼭 깨운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다. 건물이 하나. 그러면 대이력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갑이 설정해줬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피담보 채권이야. 피담보 채권.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피담보 채권. 자, 이거는 좀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자, 피담보 채권 그러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원리 손실. 이렇게 이제 딱 잡아야 돼요. 원리 손실. 자, 여기 뭐예요? 원본. 요거 이자, 이하금, 자, 손해배상. 요거는 실행 비용.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31회 때 우리가 철저히 됐고요. 그래서 원리, 위, 선, 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요거 뭐죠? 요거는 목적물의 범위. 자, 목적물의 범위는 포함물 종물에 전부 미쳐요. 포함물 종물에 전부 미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최근의 문제는 여기 봐봐요. 자, 농작물은 목적물의 범위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죠. 이거는 경작자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당권도 일단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일단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숙제해 두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위, 손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기가 분조건 잡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숙제하고 있죠. 또 하나는 권리침해 구제와 바른 거, 권리침해 구제. 권리침해 구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요거라고 그러잖아. 읽어봐요. 물에. 읽어봐요. 물에 손 닿기. 이거 얼마나 암기 코드가 좋아요. 물에 손 닿기. 이게 뭐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되네요. 자, 요거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보충 청구권. 자, 요거는 계한이익 상실. 자, 계한이익 상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아야 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울 게 뭐예요? 목적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미칠 건가?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그러면은 위, 손실. 이걸 반드시 잡아놔야 돼. 자, 이걸 안 외우고서는 저당권이 늘 불안하거든. 자, 권리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물에 손 닿기. 그죠?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계한이익 상실.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인지 지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자꾸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외워줘야 돼. 안 외워서는 절대 안 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렇게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리, 위, 손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목적물은 누가 점이에요? 을이 점이에요? 갑이 점이에요? 갑이 점유하죠. 갑이 점유하죠. 네. 그래서 요 점유의 X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정 과실은 누가 따먹어요? 갑이 따먹지. 그러면 법정 과실이 미치기 위해서는 요 건물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압류해야 된다. 압류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자꾸 잡아서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무조건 2.5, 5점짜리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요걸 한번 따져보죠. 요게 이제 뭐예요? 자, 31회 때 출제됐고, 요 32회와 관련돼서 농작물 우리가 출제됐고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남아있는 게 요 부분에 남아있어. 사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계한이익 상실, 즉시 변제 청구권. 여기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자, 요거에 속지 말라고요. 자, 소영씨 이거 어때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X죠. 왜 틀렸어요? 모두가 아니라 두 개만. 두 개 뭔데요? 지성권이랑 등색권? 자, 그게 아니라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정권. 물권적 정권은 몇 개예요? 3개죠. 반환, 제거, 애박이잖아.
근데 물권적 정권에서 모두 준용한다. 이러면 X가 돼. 그러면 반환 청구권은 뭐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반환 점이 X니까 반환은 뭐다?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이 올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물권적 정권은 몇 종류예요? 세 종류죠. 반환, 제거, 예방. 근데 우리 반환 정권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죠. 그럼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반환 청구권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맡기면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소한 저당권과 관련돼서 요거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 다음에 권리침해 구제,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요. 읽어봐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벌, 권리, 위, 손실. 그렇죠. 손실입니다. 자, 권리침해 구제와 관련된 물에 손만 담아. 그러면 물에 손 담기. 그럼 물권적 정권에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배한이익 상실, 즉시 변제 청구권과 관련돼서 올해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거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셋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죠. 권리침해 구제, 아니면 일괄 경매 청구권, 또 아니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것.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서영씨 이거 한번 봐볼래요? 자, 명인 방법에 한 임목. 자, 위에 거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해요. 아, 돼요? 여기 저당권이잖아,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 등록이거든. 그럼 명인 방법은 뭐예요? 등기 등록이 없거든. 공시 방법이지만.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저당권이요. 저당권은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고. 등기 등록. 그러면 명인 방법은 뭐예요? 등기 등록이 아니거든.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뭐예요? 소영 씨가 약한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놔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은 뭐라는 거예요? 물건의 하나거든. 그럼 요거는 임목은 물건이죠.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때요? 요거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당권이 되어 있는지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요거는 대규 씨한테 가보죠. 자, 첫 번째 문장 맞아요? 틀려요? 둘 다 오. 둘 다 오죠. 그렇죠. 자, 소유권은 뭐예요? 임목이죠. 물건의 하나니까 맞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 등록이거든. 여기 뭐가 보여요? 등기가 보이죠. 그러면 등기한 임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 다 맞아요. 어우, 대규씨 실력 많이 붙었는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자꾸 그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저 맨날 우리 보통 배우는 것은 명인 방법이면 임목은 저당권의 대상은 아니고 소유권의 대상은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 저희가 요 저당권이냐 소유권이냐 나올 때를 다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 자 봐봐요. 또 소영 씨가 약한 게 또 나와. 한번 소영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요거부터 한번 처리해 보실래요? 지상권은 매매인 배상이 될 수 있다. O의 X에. X. X.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저기, 대규 씨는 어때요? 저도 X라고 생각해요. X예요? 자, 봐봐요. 매매 대상물은 읽어봐요. 재산권이거든. 재산권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채권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채권, 물건 다 있거든. 그럼 다시 앞으로 가봐요. 재산권은 물건, 채권. 물건이죠. 그러면 다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자, 그러면 또 바뀝니다. 자,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OX. X. X. 자, 그러면 요거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자, 민폐권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이어야 돼. 앞에 분양권은 권리거든. 그렇죠? 권리거든. 분양권은.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그때 X.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걸 넣어봐봐요. 자, 요 지문은 어때요? 오죠. 그래서 매매의 재산, 매매는 뭐라고 써놨어요? 자, 매매는 채권이면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채권,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권리라고 그러죠. 얼마 앞을 가니까 분양권은 권리거든. 그럼 분양권은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잡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 질문 봐볼래요? 그러면 장래에 건축된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OX. 오죠. 중개 대상물은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과 관련돼서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걸 자, 중개라는 것은 매매에 경한 임대차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 그러면 매매와 관련돼서 매매의 대상물이라는 거죠. 그럼 매매의 대상물은 뭐예요? 장래에 건축된 건물. 이게 무슨 건이죠? 분양권. 그렇죠. 분양권. 이렇게 되는 거야. 분양권. 자, 그래서 이제 장래에 건축된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 19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걸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자, 봅시다. 자, 이제, 그럼 누가 드물어요? 자, 물권적 권리의 침해 구제 뭐가 있어요? 물의 손담기라니까. 물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마다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 이익 상실. 기한 이익 상실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즉시 변제 청구권. 그냥 물에 손만 담가. 이거보다 좋은 암기 코드는 없어요. 권리 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뭐가 있죠? 원리, 위, 손실 이렇게 잡고 목적물의 범위는 보안물 종문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걸 여쭤봐 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번과 관련